넷플릭스의 K-드라마가 연신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행 반도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지옥이 바로 다음 차례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의 사자들이 죄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한 세상에서 벌어진 종교 재난과 미스테리 스릴러. 어느새 염려과 반도의 충격은 사라지고 이게 진짜 연상호 감독의 작품이다 라는 극찬 일색인데요. 저도 거기에 강력 동감합니다. 지옥을 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옥이 재밌었던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스포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일단 넷플릭스의 지옥은요 총 6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 2, 3편, 4, 5, 6편은 각각 파트 1, 2로 달라지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 1, 2, 3편과 4, 5, 6편의 주인공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또 다루는 주제와 시대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두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나름대로 이 마지막 그 에피소드 막바지마다 약간씩의 반전 요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게 만들고요. 빨리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여기서 왠지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끝나요. 역시 이 클리프행어만큼은 K-드라마를 따라올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클리프행어란 밧줄이나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사람이란 뜻으로, 드라마에서는 에피소드가 종료되기 직전 이야기의 절정 단계에서 갑자기 끝맺음을 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게 만드는 기법을 말하는 거야? 이 작품에 등장한 지옥에서 온 사자는 대체 무엇일까?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러는 걸까? 이 작품은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예고편만 봤을 때 지옥에서 사자가 등장을 하고 누군가가 이들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사건 조사를 하고 단서를 찾고 그런 종류의 미스테리 스릴러 같은 내용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주 단순한 엉준의 1차원적 생각이었고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휘말려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인물들의 갈등을 다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들은요, 이 사자가 등장해서 불로 고릴라같이 생긴 애들이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달리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상당한 몰입감을 주게 되고요. 이 작품을 다 보고 나면 내가 저 주인공의 상황이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역시나 이 작품이 가장 연상호 감독스러운 작품이라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원작이 웹툰이죠. 그리고 웹툰 역시요, 연상호 감독의 스토리를 집필하고 있는데요. 연상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필모를 자랑하는 감독이죠. 애니메이션 감독일 때와 실사영화 감독일 때의 평가가 이렇게 다른 감독이 있을까 싶은데, 부산행으로 데뷔해서 흥행에도 성공을 하고 또 글로벌 흥행을 하면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얻기는 했지만, 사실은 부산행 때부터 이거 약간 애니메이션 때랑은 좀 많이 다른데? 라고 눈치챈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염력에서 이거 뭐야? 이거 혹시 동명이인 아니야? 그 실망이 반도에서 좌절로 바뀌면서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네임드 감독 한 분 잃는 건가 싶었는데, 지옥에서는 제대로 연상호 감독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색깔은 대체 뭐냐? 어두운 색채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주변 캐릭터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주인공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운한 사건들의 연속과 영화나 드라마, 만화에서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아주 어둡고 암울하고 지저분한 이야기들, 바로 그런 거죠. 이런 매력들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강했었지만 실사영화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행, 염력, 반도 쭉 이어지면서 그냥 연상호 감독은 소란스러운 활극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감독 정도로만 느껴진 게 사실이었죠. 지옥은 바로 그런 아쉬움을 극복을 하고 실사에서도 애니메이션 때 가졌었던 그 장점들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잘 녹여낼 수 있었구나를 증명한 그 지점에서 성공한 작품입니다. 그러니 지옥도 지옥이지만 사실 저는 연상호 감독이 앞으로 차기작들이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지옥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재난 영화에서 재난이 주인공이 아니라 인물들이 주인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보통 초자연적인 재난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에서는 아까 초반에 제가 1차원적으로 상상했던 바로 그런 거, 말 그대로 이 재난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든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아주 허무하게 인간이 결국에는 승리,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령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영화다 그러면 갑자기 꼭
어떤 아웃사이더 박사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해서 사실 이 외계인들이 지구에 침공한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외계인들의 능력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약점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모선을 공격해야 해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주인공들이 막 희생을 해서 마더십을 딱 공격을 하면 갑자기 모든 외계인들이 그냥 멈추거나 뭐 자폭하거나 해피엔딩. 그거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홍수며 운석이며 지진이며 뭐 이런 소재의 영화들도 갑자기 또 어디선가 박사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사건이 벌어질 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5시간 안에 캘리포니아는 바닷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럼 막 LED 모니터에 막 5시간 막 카운트다운 되고 있고. 빨리 대피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뭐 거기서 또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뭐 물론 재난 사건 사고 그 자체가 주는 영화적인 스펙터클은 보면서는 즐겁지만 사실 그런 재난 영화들 막상 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지 않았잖아요. 가령 똑같이 운석이 떨어지는 영화였던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던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를 서로 비교를 하자면, 아마겟돈은 말 그대로 그 사건 사고 재난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던 액션 영화였다면, 딥 임팩트는 그런 재난이 들이닥쳤을 때 정말 다양한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그 안에서 살아남을까, 혹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까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영화에 대해서 뭐 좋고 싫음이 조금 많이 갈렸죠. 지옥도 지옥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 그 재난 사건에 중점을 두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인간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갈등만을 다뤘다라는 거죠. 어떤 뭐 얼굴만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죽음을 고지하고, 또 그 고지했던 시간에 사자들이 나타나서 죽음을 시연하고, 또 이를 미리 알고 연구하고 발견했던 어떤 종교인이 등장을 하고 종교 단체가 등장을 하고, 또 그 주변인들 중에서는 이 고지를 직접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사람은 살기 위해 또는 죽기 위해 선택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된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비현실적인 소재를 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이 매우 좋았다라는 점이죠. 또 지옥의 사자들도요, 나름대로 볼거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이 등장해서 똑같이 퇴장하는 게 아니라 뭐 적당히 변주하면서 막 엉뚱한 장소에서 튀어나오면서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도 잘 유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캐릭터 낭비나 혹은 주인공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막 개인사 낭비로 시간을 질질 끌지 않았던 건 역시 좋았습니다. 정말 딱 핵심적인 이야기만 발빠르게 쫓아갔다는 점,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이 세계관의 변화에 따른 갈등들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특히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그러나 조금 아주 정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인공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이 비교적 단순한 스테레오 타입의 캐릭터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막 이야기의 몰입을 방해할 정도로의 단점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조금의 아쉬움이었다 이거지. 오히려 이 극에서 필요한 아주 기능적인 역할만 했는데, 뭐 배우들의 연기들이 워낙에 좋았어서 아주 단순한 캐릭터였지만 뭐 나름대로 잘 활용도 있게 괜찮게 쓰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초현실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와도 많이 비슷하다라는 점도 특이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의 마녀 사냥과 온갖 거짓 정보와 이상한 뉴스, 또 이제는 쇼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종교, 어떤 게 진실된 정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현 시대와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아주 비상식적인 사건들 안에서 또 희생되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억울한 그런 피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드라마적으로 잘 소화를 해낸 것 같아요. 또 이 작품에서도 마지막에 반전이 있으니까 재밌게 감상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느낀 감상평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이 작품이 아직 뭐 완벽하게 완결이 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는 뭐다, 이건 저거다 라고 어떻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또 여러 사람들의 해석을 보는 재미들도 찾아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하시는 이런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지, 뭐 이런 배우는 또 뭐가 있는지, 또 원작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이 작품을 본 다른 사람들도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요새는 그러고 보니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리뷰만 하네.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을 보면서 마블 영화 속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지구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막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먼지로 사라지고, 일반인들은 그 이유도 모를 거 아니야. 히어로들이 나중에 뭐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타노스도 신이라고 하는 애를 죽인 그 이상의 신 이상의 존재니까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선 마치 타노스가 지옥의 사자처럼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블 영화 속에서 타노스를 종교로 막 만들어서 막 숭배하고 막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리고 그게 이런 지옥 드라마처럼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